이 사연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때로 폭풍우처럼 불공평하게 몰아칩니다. 그것도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말이죠. 임신 7주차 예은의 몸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구역질에 시달리고 오한과 복통으로 뒤틀린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운 토요일 아침,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예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기쁨이자 공포였습니다. 특히 처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모든 통증은 위협으로 다가오니까요. 지우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가끔 무심한 구석이 있어도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예은의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어왔죠. 곧 준비될 거야.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다 챙길게. 예은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습니다. 산부인과는 토요일이라 11시까지만 진료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은은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죠. 특히 여자들은 그런 것에 예민합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그의 뒷모습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예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침묵.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또 침묵. 지훈이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죄책감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예은이 물었습니다. 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시대. 어젯밤부터 계속 아프셨다는데.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시어머니 김정숙 씨. 늘 아이폰을 손에 들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SNS 활동도 활발하고 패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하나뿐인 아들 지훈에 대한 집착은 유별났습니다. 예은은 처음엔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독점적이고 집착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예은의 폰이었습니다. 어머니? 예은은 의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당당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너 지훈이랑 어디 가려고? 산부인과에 가려고요. 제가 좀 아파서. 내가 아파? 나는 어제부터 밤새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넌 내가 아프다는데 뭔 지훈이 데려가려 하냐? 예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많이 아파서요. 아기도 있고. 너 혼자 못 가니? 네 혼자 가라. 지훈이가 뭐 필요한데? 남자가 산부인과 가서 뭐 하는데?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예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아픈데. 예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옆에 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후에 갈게요. 예은이 먼저 병원에 데려다주고. 예은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시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죠. 예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예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예은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봐. 어떡하지? 예은은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왔습니다. 혹시 내 동생한테 연락해 볼 수 있어? 내가 어머니께 다녀오는 동안만이라도. 그 순간 예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습니다.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예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한테 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고 절망이었으며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동생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내가 30분 안에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예은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예은은 1시간 거리에 사는 동생을 부르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누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이미 차 키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딜 간 거야? 시어머니한테? 지금? 현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예은은 그저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지우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를 뒤로 한 채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예은은 소파에 몸을 묻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남편과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예은은 불과 3년 전 지훈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에 들떠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의 결합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이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트렌디한 옷을 입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힙한 50대 후반의 여성. 하지만 그 모던한 외양 아래에는 전통적이고 독점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인 지훈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결혼 초부터 예은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어. 시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난 그 애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지.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자랑은 지훈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개입하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정숙 씨는 주말마다 지훈을 불러 집안일을 시키거나 갑작스러운 아픔으로 그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항상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예은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동생 현우가 약속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누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당장 병원 가자. 현우는 누나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예은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이랑 병원 가. 걱정 마. 단 3마디. 예은은 더 이상 감정을 담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예은은 모든 것을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이후의 고충,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남편의 우유부단함까지 현우는 묵묵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난 처음부터 그 자식 마음에 안 들었어. 결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현우의 직설적인 말에 예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진하는 성격.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예은에게는 그런 솔직함이 필요했습니다. 걔는 평생 엄마 품에서 못 벗어날 거야. 그리고 누나는 평생 그 집안의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고. 현우의 말이 예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방인. 그녀는 정확히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 누나, 내가 봤을 때 그 집안이랑은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야. 솔직히 애 지우고 이혼하고 누나 인생 살아. 쓸데없이 인생 낭비하지 마. 현우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예은의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것, 이혼하는 것, 모두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지금의 고통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은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예은은 현우와 함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혈이 있네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유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에 예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감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현우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셔. 약 드시고 주무시는 중이야.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너는 병원 갔다 왔어? 응. 의사가 뭐래? 출혈이 있대. 유산할 수도 있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예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생이 흐릿해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현우가 예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누나, 내가 옆에 있을게.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도울게.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은이 현우와 함께 들어오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가 왜 여기 있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지훈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누나를 부축해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은은 동생의 차가운 반응이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지훈의 무책임함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누나, 좀 누워. 내가 물이랑 약 가져다 줄게. 현우의 다정한 보살핌에 예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픈 임산부를 홀로 두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남편과 1시간. 거리를 달려와 누나를 돌보는 동생의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현우가 물과 약을 가져오는 동안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파? 의사가 뭐래? 그의 질문은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 같았습니다.
예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문자 보냈잖아. 아, 그래. 미안해. 지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태보다는 현우의 존재가 더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내가 어머니 일로 나가 있는 바람에. 형, 솔직히 말할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누나가 임신 초기에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형보다 시어머니가 더 급한 거예요? 누나가 아프다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지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모든 것을 옳다고 했으니까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잖아.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예은이도 이해했어. 이해했다고요? 누나가요? 현우의 비웃는 웃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형,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혼자 병원 가서 유산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남편도 아닌 동생이랑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현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모르잖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말에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 진짜 지금 그런 말 할 거예요? 누나가 임신해서 유산 위험이 있다고요. 이해 안 돼요? 예은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다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누나를 한번 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어머니도 신경 쓰이고 너도 신경 쓰이고. 예은은 그런 변명이 지겹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예은에게 저녁을 준비해주고 약을 먹여준 후에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누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 말 기억해. 이 상황, 이 집안과는 평생 살 수 없어.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예은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우가 떠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은은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모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빈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차를 끓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훈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예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괜찮아? 응. 예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훈은 씻으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은은 통화 내용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이요? 지금은 좀. 지훈은 예은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파트에서는 모든 대화가 들렸습니다. 예은이가 좀 아파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끄는 지훈은 어색하게 예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한대. 내가 모시고 갔다 올게. 예은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죠. 어제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면서 오늘은 병원에 갈 정도로 괜찮으신가 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직도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는 거야. 그런데 어제는 왜 병원에 안 가고 집에만 계셨어? 그리고 당신이 갔을 때 이미 괜찮으셨다면서? 예은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은아, 제발.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이해도 못하냐? 그 말이 예은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아픈 건? 당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가 우선이야. 항상? 나는 언제나 두 번째, 아니, 어쩌면 세 번째일 수도 있겠네. 당신 회사 일 다음에, 어머니 다음에. 지우는 당황한 듯 손을 들어 예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예은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임신해서 그런가?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 거야? 그 말이 예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분노가 단지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호르몬? 내가 호르몬 때문에 예민하다고? 당신이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빠가 될지 걱정하는 게 호르몬 탓이라고? 예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아, 내 말이 맞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현우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누나, 내가 도울게.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옆에 있을게. 예은은 동생의 메시지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부를 감싸 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예은은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나도 어제 일은 미안해. 하지만 넌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 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 예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아팠을까? 아니면 단지 당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핑계였을까?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예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특히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더 그러시겠지. 내가 당신을 완전히 빼앗아 갈까봐 두려우신 거야.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은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또 예민하다고? 내가 호르몬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그럼 현우는? 현우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야?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오늘은 못 간다고 할게. 그의 말에 예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갈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을 리 없잖아. 지우는 예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예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 초기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예은은 그가 떠난 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시간 좀 있어? 누나,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예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하려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누나의 결심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있어. 대학 동기 중에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어.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던 것 같아. 예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예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진 않아. 현우는 누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변호사 연락처 보내줄게. 그리고 누나, 뭐가 필요하든 말해. 내가 다 도울게. 전화를 끊은 후 예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그녀에게 실패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은은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은? 지훈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먹을게. 늦을 것 같아. 예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 전 지우는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예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순종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은은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니까 좋은 남편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효자와 좋은 남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아내의 필요에는 둔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예은을 비난하지 않았고 지훈도 가끔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예은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넌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나도 임신해서 지훈이를 낳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입덧도 없었어. 지훈이 아빠는 내가 임신했을 때 지금 지훈이처럼 챙겨주지 않았어. 그래도 난 불평하지 않았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예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말에 반박하기는커녕 때로는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진 것 같아. 예은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지훈과 시어머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은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는 냉혹하게 들리지만 예은에게는 그것이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위한 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누나, 내일 시간 되면 만날까? 변호사 친구가 상담해 줄 수 있대. 응, 고마워 현우야. 누나, 정말 괜찮아? 예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현우는 누나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나가 하는 선택을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누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예은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예은은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 늦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아파트에서는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은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마도 예은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예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예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지훈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은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동생 만나러. 현우? 응. 예은의 짧은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로 둘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한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대학 동기이자 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서지연 씨였습니다. 누나, 여기야.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은은 그들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 씨.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현우 동생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비공식적인 거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임신 후
더 악화된 상황까지. 그녀가 말을 마칠 때쯤 카페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진지하게 듣고 난 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혼 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부부 상담이라든지. 예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중요해요. 그들은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은은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훈이 그녀에게 준 상처, 그 고통을 그들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예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혼 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은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순순히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현우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복수를 생각하는 거야?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증거를 수집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비판한다든지. 예은은 지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복수를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대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요시하시거든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예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복수의 감정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혼 준비는 시작하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내 생각은 알지?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도울게. 예은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내가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카페를 나온 예은은 잠시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 그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은은 자신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태어날 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지도 모르는 고통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는 내 아이까지 통제하려 할 거야. 예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디야? 언제 돌아와? 예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갈게. 당신은 괜찮아? 응.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예은은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까요? 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예은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복수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지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죠. 특히 시어머니 정숙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예은은 우연히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반상회 모임을 하고 있는 아줌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들을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은 씨, 여기 잠깐 앉아요. 정숙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영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은은 잠시 망설이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네. 입덧이 심한가 보네. 이영자 씨의 말에 다른 아줌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은의 임신 소식을 알고 있었고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이가 손주 볼 생각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요즘 맨날 손주 이야기뿐이야. 이영자 씨의 말에 예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손주를 기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예은의 임신을 시기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녀의 계획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제 임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영자 씨를 비롯한 아줌마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은은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산부인과에 가려고 할 때 남편을 불러서 너는 내가 아프다는데 뭔 지훈이 데려가려 하냐라고 하셨어요. 네 혼자 가라. 지훈이가 뭐 필요한데? 라고요. 아줌마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영자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정숙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기 어려운데.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특히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예은은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 지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모이자 아줌마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혼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아줌마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예은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예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은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현우 만나고 왔어. 예은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시작했어. 현우의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무슨 계획? 조심해, 누나. 예은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은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어머니. 네, 이영자 이모가요. 아니요, 몰라요. 예은이가 뭐라고 했대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예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훈은 예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은아, 혹시 오늘 이영자 이모 만났어? 예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파트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어머니께 이혼한다고 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예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잖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예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언제 이혼 얘기를 했어? 지훈 씨, 정말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예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어머니와 나중 누구를 선택할지 이미 알아. 항상 그래왔으니까.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은은 그런 지훈을 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예은의 질문에 지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영자 이모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내가 우리 집안 문제를 다 털어놨다고. 난 거짓말 안 했어.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예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 집안 일이잖아.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왜? 부끄러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인 걸 알고 있네? 예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남편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예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복수야? 예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니,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은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준비됐어? 내일은 좀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는 건 어때? 예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훈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현우야.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들이 알아야 해.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누나. 내가 도울게. 전화를 끄는 예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동창회 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시어머니와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는 날이었죠.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우는 어제 밤늦게 돌아왔지만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둘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진 듯 했습니다. 예은은 그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에 지우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예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쓰고 있어. 누구한테? 시어머니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지훈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예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예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예은아, 제발. 이러지 마.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은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심한 거?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은 심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버리고 시어머니한테 간 것은 심하지 않고? 예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어머니는 정말 아프셨어. 정말? 그렇게 아프셨는데 왜 병원에 안 가고 집에만 계셨어? 당신이 갔을 때는 벌써 괜찮으셨다면서?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은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지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적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건 어머니께 너무 심한 거야. 예은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이 심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난 이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이 참았어. 당신 어머니의 모든 간섭과 모욕을 참아왔고 당신의 무관심도 참아왔어. 하지만 이젠 끝이야. 내가 임신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혼자 두고
어머니에게 갔어. 그것도 내가 산부인과에 가려는 순간에. 예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알아야 해. 당신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예은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지훈의 물음에 예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창회에. 지훈은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정말. 예은은 차갑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놓아. 이젠 당신이 나를 막을 수 없어. 예은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예은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해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 예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지훈 씨.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시어머니의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예은은 잠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예은은 현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나를 보자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둘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회는 2층 VIP룸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시어머니 정숙 씨가 예은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은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예은을 주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예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정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예은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여긴 우리 동창회 자리야. 나가자. 예은은 정숙 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숙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현재 임신 7주 차고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산부인과에 가려고 할 때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프다며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숙 씨가 예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해. 이런 일을 여기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예은은 차분하게 정숙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예의요?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넌 내가 아프다는데 뭔 지훈이 데려가려 하냐. 네 혼자 가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의인가요? 동창들이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야. 예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를 두고 시어머님께 갔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산부인과에 갔고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창들 중 한 명이 정숙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아, 이게 사실이야?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예은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난 그저 아파서, 아들이 걱정돼서. 예은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정숙 씨의 당황한 변명이 들렸지만 예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길을 걷던 예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슬픔, 분노, 해방감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예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예은의 복수는 빠르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회 사건 이후 정숙 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동창들은 정숙 씨의 행동에 실망했고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도 며느리가 있는 시어머니로서 정숙 씨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예은은 현우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메시지가 수십 통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어머니가 울고 계셔. 내가 어떤 짓을 한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예은은 메시지를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예은은 현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무 과했을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하면 좀 과했어. 하지만 그들도 누나에게 상처를 줬잖아. 특히 형은 정말 형답지 못했어.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참아온 모든 고통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혼할 거야? 현우의 질문에 예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현우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은을 보자 그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예은아. 현우는 지훈을 쳐다보더니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어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현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예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상처받았어? 내 상처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 같아. 예은은 지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왜 그날 나를 두고 어머니에게 갔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줄 알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두려웠어. 어머니는 항상 내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셨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은은 그의 솔직한 답변에 약간 놀랐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들어 예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뀔게. 이제는 당신이 우선이야. 당신과 우리 아이. 예은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충격받으셨어. 하지만 어제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는 것 같아. 동창들이 모두 어머니를 비난했거든.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훈 씨,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예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얼마든지. 지훈이 떠난 후 예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예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카페에서 만날래? 지훈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은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은을 보자 긴장한 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예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3일 만이야.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다가 예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지훈은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했어. 정말 진지하게. 하지만 예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관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예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예은아. 내가 정말 잘할게. 약속할게.
예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는 시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해. 같이 살 수는 없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당신은 나와 우리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지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을 거야.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게. 내가 정말 미안해, 예은아. 널 실망시켜서. 예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지훈 씨. 처음부터.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은은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주 예은과 지우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은아, 내가 많이 미안해. 내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예은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예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진짜 가족처럼. 예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상처와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은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태어날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일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예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